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 다 개소리야. 다 개소리야. 돈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해. 보통 한 달에 몇 대 정도 판매가 좀 이루어지는 편이세요? 아, 저희는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뭐 평균적으로 안 나갈 때도 한 10대는 넘게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나갈 때는 뭐 35대에서 30대가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소소한 캠핑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그럼 캠핑카로 제조하셔서 판매를 하신다고요? 리모델링도 하고 네. 이제 제작도 하고 그렇죠. 그럼 차량 제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 목공 공장, 뭐 전기 공장 여기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요렇게 생긴 거는 이제 4인 탑승이 돼요. 4인 탑승. 네. 그리고 뭐 4인 취침도 되고 2인 취침도 되고 요런 것도 있고, 이렇게 거실형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2인 탑승. 2인 탑승. 네. 와, 안에 에어컨도 있네요. 예전에는 막 에어컨 없이 이렇게 적당히 해서 이제 갖고 다니셨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에어컨이 다 있어요. 원래 캠핑의 멋은 땀 나면서 개 떨듯 추우면서 그렇게 다니는 건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달리더라고요. 또 요구도 하고. 얘가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또 히터가 있어요. 여기 봉고차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갖고 계신 봉고차가 한 몇 대 정도 되세요? 지금 어림잡아도 80대는 되는 것 같아요. 아, 저쪽에 다 봉고차네. 봉고차 천지예요, 천지. 그 봉고차마다 가격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조금씩 틀린데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현재 공장에서 제일 싼 거. 이건 얼마 정도예요? 얘가 요 스펙대로 1980만 원. 1,980만 원. 예, 이전비 포함해서. 이전비 포함 1,980. 예, 인산처리 500, TV 태양광 630, 그리고 히터,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모기장, 커튼 뭐 이렇게 다 돼서 이 금액. 다 포함해서 1980만 원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상 집이랑 다를 게 없네요. 얘를 숙박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디 현장에 가서 며칠 동안 일하고 또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낚시를 갔는데 뭐 4일 정도를 그 자리에서 있는다 그러면 4일 동안 에어컨을 틀고도 태양광이 또 충전을 해요. 그러면은 개인이 이제 4일 동안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캠핑카마다 가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옵션의 비용은 비슷한데 차량 연식이랑 키로수에 대한 게 조금씩 틀려요.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그 배터리라는 건데요. 네. 인산 철 배터리라 폭발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얘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진 않고 굉장히 안전성이 입증되고 보험도 들어가 있어요. 매트리스도 되게 고급져 보이는데 이거 다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제작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되게 편해 보이는데 저 한번 누워봐도 되나요? 한번 누워보세요. 네. 되게 좋아 보인다. 네. 누우면 사야 돼. 그러면 대표님 이러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키가 크시네. 와, 그래도 발축 이쪽으로 사이드로 하면 발축 뻗으면 하면은 이게 편하게 잘 수 있겠네요. 네, 에어컨 틀고 히터 틀고 겨울에는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TV 다 있으니까.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이게 대표님이 다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자식 같을 것 같기도 해요. 좀 가장 좀 애착이 가는 네. 지금 차량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차가 있을까요? 이거 바로 옆에 있네 이거. 야, 와, 틀린데? 이 차가 가장 애착이 가는 차입니다. 특별히 애착이 가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 차가 애착이 가는 이유는 여기 한 20년 됐어요. 차량이요. 네. 그게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냐면 이게 스틱이야. 이게 스틱 기아를 넣고 이게 구라치를 밟아야 이게 되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안 사. 차 보니까 뭐 한 달 타보기 뭐 이런 게 써 있는 게 있는 거. 그거 한번 찍을래? 네, 좋습니다. 이거 한 달 타보기를 누가 하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한 3개월 동안 체류를 해야 되잖아요. 여행 비자로. 그런데 차를 사기에는 안 되고 집을 사도 안 되고 월세를 사자니 1년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런 차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현재도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런 차를 사. 이제 한 달 타보는 거예요. 저도 한 달 타보고 싶어요. 보통 한 달에 몇 대 정도 판매가 좀 이루어지는 편이세요? 저희는 이게 나가는 거 보면 뭐 평균적으로 안 나갈 때도 한 10대는 넘게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나갈 때는 뭐 35대에서 30대가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연매출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연매출은 예전에는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30대가 나가도 제가 수익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큰데 뒤로 남는 거는 많이 없는 이유가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손님이 모르는 게 있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또 라면 끓이는 것도 사야 되고 뭐 커피 끓이는 것도 좀 사야 되고 막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는 수익으로 그 돈으로 사은품을 좀 사서 줘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걸 잘 쓰거든요. 굳이 구매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다 갖고 막 건물을 하거나 뭐 스포츠카를 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거를 즐거워서 하다 보니까 나도 또 재밌고 또 손님도 갔다 오신 분도 또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좀 어느 정도 행복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뭐 나눔을 하고 있는 거다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사은품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요게 2달치? 2달치? 네. 1년에 사은품 주는 거를 계산해 보니까 약 6천만 원 정도를 손님들한테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뿌리려고 그 돈 싹 다 모아서 스포츠카를 사야 되겠어. 근데 진짜로 욕심이 나실 만도 한데 그거를 이제 손님들한테 다 드리네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내가 취하고 갖고 가려고 하잖아요. 뭐 좋은 것도 있겠지. 내가 뭐 자산이 불어나든가 뭐 이런데 그거보다는 나눠 쓰는 게 행복감이 더 오지 않나. 구독자분들이 할인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딜을 잘해야지. 예. 장사꾼한테 뭘 할인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나보다 더운 어떤 멘트를 날려야 됩니다. 듣기로는 실제로 여기에서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이 공간에서 이렇게 사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만에 시작을 해갖고 여기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3년 됐네. 3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네요. 어르신들. 네, 그 위에 중국이라 써 있는 거는 중국에서 오신.
수출 다니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약 1년 정도 기거를 할 것 같다. 근데 차를 사서 비즈니스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다닐 때마다 숙소를 잡아야 되는 불편함, 비용 계산해 보니까 캠핑카를 사갖고 1년 동안 타다가 팔아도 손해를 안 보겠더래. 그래서 결정, 오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대표님을 알고 연락을 하신 걸까요? 유튜브 이거. 유튜브의 힘이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전국에서 연락 오는 거 보면은 대표님이 캠핑카 업계에서는 거의 1등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진짜 1등은 말을 안 하지. 돈을 진짜 많이 막 긁어 모으는 사람들은 말없이 움직여. 근데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못 벌고 있어. 그래서 항상 이걸 떠들어. 나는 한 10등을 하는 것 같아. 10등. 아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 대표님 그 캠핑카 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걸 하기 바로 전 단계는 이제 자동차 공업사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은 처음 어떻게 배우셨어요? 배운 거는 아니에요. 제작을 30대를 해서 팔겠다라는 첫 번째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니까. 그러면 최고급 엔지니어가 들어와야 돼. 두 번째가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또 이 정신이라고 그럴까? 흐트러지지 않은 멘탈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 누가 와서 진상짓을 해도 견딜 수가 있어야 돼. 대표라는 직함이 그렇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뭘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술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초기 자금이 조금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이걸 초기 자금은 나는 갖고 있는 게 카드 7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카드를 꺼내서 계산을 해봤어. 전화를 하면서 얼마. 한도가 8천만 원이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카드로 차를 사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부자재를 좀 사고, 그래서 10대를 제작을 처음에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다가 직설적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팔리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틈새다. 이거를 내가 열겠다. 이렇게 계산을 그때 한 거예요. 6개월 만에. 차근차근 계획을 조금씩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계획에 이게 맞아 떨어진 거지. 사회적인 운이 맞았던 거는 코로나가 왔었고 모이질 못하니까 개별로 캠핑카라는 여행을 가게 된 거고, 그냥은 절대 안 돼. 안 되더라고. 좀 망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을까요? 안 되면 방향을 바꾸면 돼. 내가 일로 가고 싶은데 팔로가 없어. 그러면 방향을 좀 조금 선회를 하면 돼. 그러면 그쪽으로도 방향이 보이더라고. 한 방향으로만 직선해서 가기에는 몸과 마음과 모든 회사의 직원들도 다 힘들거든. 대표가 키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지. 안 팔려. 방향을 또 틀고 여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안정을 잡은 거지. 좀 인생 사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나 뭐 이런 경험이나 이런 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가장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던 거는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었다. 사업보다 자식 농사가 더 손님이 진상짓 부리잖아. 안 보면 돼. 안 팔면 되고. 안 팔면 되고. 싫어? 그럼 반품 받아. 그럼 되는데 자식은 반품이 안 돼.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 사업적으로 뭔가 힘드셨던 건 없으실까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일할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10명이 있어. 한 명이 분위기를 다 망치는 거야.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 분위기가 다 안 좋아져.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직원도 잘 들어와야 된다.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내가 제일 뿌듯하게 생각할 때는 중국에다가 내가 무슨 이 물건을 100개를 발주를 하고 싶어. 발주해. 돈을 줘. 물건이 왔어. 뿌듯해. 그게 뭔 줄 알아?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뿌듯한 거야. 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 다 개소리야. 다 개소리야. 돈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손님들한테 사은품도 주고 싶고 그러면 그걸 돈으로 때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하잖아. 그게 제일 만족감이 생기는 거야.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청년들이 요즘 있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나 한마디 있으실까요? 없어. 내 아들, 딸, 아니 이제 뭐 딸내미가 30살이 가까워져. 근데 아직도 놀아. 근데 왜 노냐? 물어보거든? 그러면 일자리가 없대. 아, 그래? 방법이 없어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켜도 안 하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획 있게 탁탁탁탁 나가. 그런 사람들은 1%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다 갈아 넣는 거야, 거기다. 그래야 돈도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벌고 빨리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걔 인생이 그때부터 피는 거지. 부모가 해줄 수가 없어. 이 쌍놈 새끼 이래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나도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즐거움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재밌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나중에 따라온 거고 운도 맞은 거고 그래서 회사가 커진 거고. 절대 내가 이게 적성에 맞느냐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면은 찾을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나는 여지까지 살면서 직업이 50개가 넘었어. 구두 닦기 해봤지, 우유 배달해봤지, 신문 배달해봤지, 예? 그 다음에 짜장면 배달해봤지. 짜장면 배달할 때 6만 원 받았어. 나. 하루에요? 예, 한 달에 6만 원 많은 거야. 한 달에 뭐 야채 장사 해봤지, 생선 장사 해봤지, 또 과일 장사도 14년이나 했지. 과일 장사는 나하고 적성에 또 맞더라고. 14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삼성전자도 있어보고 뭐 어디 현대도 있어보고 그러고 이제 공업사도 10년을 해봤는데 나한테 맞는 일은 내가 즐거움을 찾을 때까지 해보니까 10년을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돈이 벌리는 거지 첫 숟갈에 절대 배 안 불러. 그럼 앞으로의 대표님의 계획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실까요? 계획은 없어요. 계획을 세우잖아? 그럼 잘못될 수 있는 확률도 많아. 그 계획이 내가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 그냥 이 사업이라는 거는 흐름의 방향, 그리고 이게 나한테 내가 했을 때 운때가 좀 맞는 것 같다.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정말 오늘 뭐 캠핑카 뭐 이런 것도 되게 정말 즐거웠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요? 네, 감사합니다. 네.